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사시사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쁨, 때로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분이죠. 캐나다 포스트 소속 우편 배달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한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나르는 행복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계신 우편 배달부 유수열 씨를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폼 너무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캐나다 포스트 직원으로서 처음에 좀 지원을 하시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동기라든가? 네, 특별한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성격이 제가 좀 내성적이고 혼자 그러세요? 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캐나다 포스트 우체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혼자서 편지를 나눠주고 그런 걸 그리고 좋아하세요? 네, 걸어다니면서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다 싶어서 경력을 쌓게 되었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다. 맞아요. 그 말 때문에 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랬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캐나다 포스트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라는 게 어떤 일을 주로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나요? 네,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저처럼 밖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편지나 소포나 광고지들을 집집마다 배달하는 일, 그런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우편 배달부가 하시는 그 배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 캐나다 포스트 직원이 우편 배달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뭐 지원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일정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훈련 과정이라든가? 네, 저와 같은 우편 배달부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셔야만 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데 꼭 면허증이 G 면허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무사고 경력이 있으셔야만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 뽑아요. 우선 뽑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요? 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지능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지능 테스트요? 네, 머리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IQ 테스트를 테스트 이런 건 아니죠? IQ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억력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는가. 그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하는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다음이 이제 신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신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실제적으로 의사들과 함께 그 심장에 정말로 이렇게 박동수를 재보면서 정말 이 사람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정말 일을 해도 괜찮은지 결국에는 이제 실제 업무에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인터뷰 내용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영어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인터뷰를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어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래 이민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영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경험들을 봐서는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분의 어떤 일화가 있는데 정말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손님이 왕이다. 한국인의 어떤 마인드가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든 난 항상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customer is king. 이렇게 그렇게 대답했는데 통과가 되셨어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영어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거 준비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력이라는 게 꼭 여기에 학력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을 제시는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든지 보진 않지만 아마 지능 테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그 한국이든 어디든 고등학교 졸업 그것만 있다면 어디 자격증이든 졸업장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좀 무거운 소포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 무게 이상을 듣는 뭐 그런 테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나요? 그 과정 중에? 자격 조건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0kg의 무게를 들 수 있는가. 근데 솔직히 직접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무거운 소포가 오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건강에 인상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슈퍼바이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네. 못 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누구랑 같이 들어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거 내가 무거움을 못 드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그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들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또 가장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 중요한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근무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잘릴 위험이 없는. 그래요. 예. 그거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네. 내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이렇게 네. 일을 그 못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못하게 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이제 네. 파이어다, 해고가 된다. 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고되지 않는 안정적인 직장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캐나다 포스트에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 회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하는 얘기로는 캐나다 포스트 펜션이 좋다, 펜션 플랜이 좋아서 네. 연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중요하죠. 노후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그 펜션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거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트 그 시급이라고 하나요? 어떤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세죠. 아마 보통 평균보다는 아마 조금 더 높은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이 바뀐 게 제 이전에는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부터 레귤러 페이로 쭉 받았지만 네. 얼마 전부터 바뀐 것이 처음 시작한 사람은 좀 낮게 시작을 해서 아. 매해 1년씩 올라가서 올라가는군요. 결국 나머지 분들과 동일하게 페이를 받는 걸로 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근무하신 지? 지금 이제 10년 차 됐습니다. 벌써요. 네네네. 꽤 젊어 보이시는데 오래되셨네요. 네,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 근무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떤 뭐 좀 특별히 기억이 남는다거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일하는 지역이 한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러세요? 동네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소포가 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직접 배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갑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걸 보면은 제가 소포만 쌓이는 걸 보면 또 우리 한국의 우체국 그 소포가 또 딱 특별하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만 맞아요. 딱 보면은 한국에서 왔구나. 그래서 딱 보고 그렇죠. 또 제가 또 직접 배달하게 되면은 또 받는 분들에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소포 왔다 이렇게 이제 반갑게 맞아주신 걸 보면서 네. 왠지 저는 그냥 배달만 한 것 뿐인데 예, 그냥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에피소드 뭐 좀 재미난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 제가 야외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나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에 이런 날에도 어떻게든 편지는 배달돼야 된다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편지나 소포를 기다리는 분들은 그렇죠. 솔직히 물론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빨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쇼핑을 하면은 빨리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눈길을 헤치고서라도 또 빗길을 헤치고서라도 이걸 배달하게 되는데 그때는 힘들죠. 막상 이제 비가 막 오게 되면 저는 젖어도 되지만 편지는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편지를 감싸고 우비를 입고 편지를 감싸고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하는데 그런 것이 그때는 힘들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추억이 되고 그렇죠. 그런 보람 일들이- 있는 일이네요. 그쵸. 그렇죠. 예. 좋은 소식을 또 전해 주시는 거니까 그쵸. 기다리는 소식을. 예. 근데 여담이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정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면 이게 딱 그 봉투만 봐도 이게 어떤 소식인지 알 수 있대.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딱 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서 온 건지도 알 수 있고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캐나다 포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카드를 쓰고 네. 이런 통신 회사에서 하고 직업은 뭐고 그렇겠네요.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서 그래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캐나다 포스트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네. 소포 나눠줄 때도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죠. 직접 마주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럴 때 이제 알아보시고서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눈 오는 날 네. 드라이브웨이가 정말 눈으로 쌓여 있는데 네. 소포를 들고 그 눈밭을 헤치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 오늘 같은 날에도 왔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반갑게
그리고 또 따뜻한 차 하나 줄까, 뭐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하나 줄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저희 또 한국 분들 그런 정감 있는 얘기들 많이들 나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더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캐나다 포스트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마 네.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포지션을 원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실내에서 일하는 분이냐 아니면 야외에서 저처럼 배달을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만약에 저와 같은 우편 배달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경력인가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캐나다 포스트를 취업하기 위해서 배달 경력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달을 다 해봤죠. 그 전에 네. 뭐 신청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신청서를 내고 그냥 그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경력이 있고 없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그런 경력을 많이 쌓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만 찾아서 이렇게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관된 일, 직종을.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지능 테스트 하게 될 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많이 걸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갑자기 또 걷게 되면은 이게 또 그렇죠.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평소에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산수, 돈 계산하는 거. 왜냐하면 우편 배달부가 돈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 그래요? 네네네. 네. 세관에 딱 된 그 네. 소포를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을 받게 네네.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 회사에서 그 돈 계산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네. 잘 봅니다. 그래서 네. 항상 숫자 개념에 그리고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소 찾는 거 여기 캐나다의 그 주소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숫자와 이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숙지하시고 그러면은 네. 시험 보는 것과 그런 것들은 아마 잘 편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야외에서 하시는 배달을 하시는 이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좀 뭐 어떤 위험한 순간이라든지 조금 색다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실 거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사시사철 밖에서만 하는 것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와 또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동물들이요? 네. 동물들이라 하면 이제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그 덕 스프레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개에 있어서 네. 우체부란 자기의 집을 침입하려고 하는 어떤 적이 그렇게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편 배달부가 집에 가서 편지통을 왜냐하면 집 문 앞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면서 항상 들립니다. 개를 짖는 소리가 안에서 막 짖어요. 그래도 그럼 저는 어떡하죠? 어차피 문 닫혀져 있으니까 네. 상관없이 저는 이제 가는데 항상 그걸 봐왔던 개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예를 들면 항상 그렇게 짖는 개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떤 날은 소포를 배달하기 위해서 띵동하고 네. 집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집 문을 연 거죠. 그러다 그쵸. 집주인보다 개가 먼저 튀어나와서 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물게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디 뭐 손을 물 수도 있고 네. 다리 종아리가 아마 제일 많이 물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네요. 조그만 개들, 큰 개들은 그렇게 많이 안 뭅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큰 개들은 네. 안 물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들이 발목을 이렇게 막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겨울날에 어떤 집주인이 그 드라이브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개가 이제 제 종아리를 물게 되어서 괜찮으셨어요? 네, 그때 좀 이제 뭐 주사도 맞고 했었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네. 그때는 좀 그랬는데 뭐 지금 굉장히 상처만 남았죠. 흔적. 이런 일도 있었지. 지금은 되게 무덤덤하게 그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우체부는 이런 일이 항상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항상 만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밖에서 그 분들을 만나고 그 동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거에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말씀하시기 전까지 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놀라시는 네.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자주 있는 일 흔한 일은 아니라서 아니잖아요. 흔한 일 그죠? 아니니까 저도 네. 10년 동안 일하는 동안 딱 한 번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채용 정보는 어디서 저희가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레주메라고 할까요?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커버레터를 쓸 때 어떤 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유용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우선 네. 취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포스트 그 웹사이트 www.canadapost.ca 거기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리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가시면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네. 그것이 그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거기 리스트가 뜨거든요. 네. 그 리스트 뜬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딱 고르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 지금 이 포지션을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하는 거네요. 네, 있을 그래서 때마다. 있으면 네. 어플라이 하실 수 있고요. 네. 없으면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서 레주메라든지 그럴 네. 때는 네.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사람 캐나다 포스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성실한 것 그거 뭐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와 어떻게 릴레이션십이 괜찮은지 좋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정말로 프렌들리한 사람이고 정말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항상 나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네. 어떤 커스터머 마인드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주 표현하시면은 네. 아마 딱 표현이 되지 않을까, 딱 채용되지 않을까. 인터뷰 네.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인터뷰 때도 이런 어떤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너가 지금 배달을 하게 됐는데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네네. 그랬을 때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우선은 제일 먼저는 제일 안전이고요. 네. 예, 뭐 내가 다치더라도 난 꼭 이 배달을 하겠다 좀 이런 무리한 거는 얘기고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 항상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커스터머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이런 어떤 손님을 네. 가장 왕으로 할 수 있는 네, 아까 그런- 말씀하신 네, 커스터머 네. is the king. 예, 그거를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적으시면 이 회사에서 볼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는 내내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참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것,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열심히 네. 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정말 하고 싶은데 캐나다 포스트 우편 배달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팁들을 또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편 배달부가 아니더라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한국에서 이제 많은 소포를 배달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으시는데 제가 또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받으시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호수 다 기록하셨는데 네. 호수를 기록 안 하셔가지고 아, 이 소포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반송이 경우. 돼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매일 하나 두 개는 꼭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러네요. 제가 직접 그 써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안 쓰셨는데 어디신가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갖다 드리고 하는 데도 네.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전화번호도 제대로 안 쓰셔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아깝게 정말로 진짜 돈을 지불하시고 다 맞아요. 됐는데 단지 호수를 안 쓰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꼭 한국에서 배달을 받으실 때는 소포를 받으실 때는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집 주소를 정확하게 네. 포스털 코드와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셔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딱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재미나게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해보지 않은 꿈, 특히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직업을 갖는 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막상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쉽게 원하는 꿈을 이루거나 그 꿈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희망을 꿈꾸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